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여행을 갔는데 전혀 계획이 없던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어떤 역사의 한 페이지를 딱 마주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요. 오늘 바로 그런 곳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때는 대통령들의 파라다이스였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말 아픈 과거가 서려 있는 곳, 바로 청남대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이 참 재밌어요. 한 가족이 여행을 떠났는데 글쎄 새벽 2시에 계획이 완전히 틀어져 버린 거예요. 가려고 했던 곳이 문을 닫았다는 진짜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은 거죠.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 우리도 가끔 이런 일 겪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하다가 갑자기 청남대라는 곳으로 핸들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즉흥적인 결정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청남대가 대체 어떤 곳인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름부터가 좀 특별한데 그 의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남대는요, 말 그대로 따뜻한 남쪽의 청와대라는 뜻이에요. 대통령만을 위한 전용 별장이었죠. 1983년에 지어졌는데 크기가 무려 180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55만 평이 넘어요.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냥 어마어마하게 큰 최고 권력자 한 사람을 위한 그런 휴식 공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대통령들이 여기에 총 88번을 왔대요. 머문 날짜를 다 합치면 471일, 거의 1년 반 가까이를 여기서 보낸 셈이죠. 이걸 보면 그냥 쉬기만 한 곳은 아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대통령의 낙관, 그 뒤에는 우리가 잘 몰랐던 또 다른 얼굴이 숨어 있습니다. 이 눈부신 풍경을 만들기 위해 누군가는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했거든요.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이 대청호였어요. 1980년에 댐 준공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이 호수 풍경을 보고 그냥 한눈에 반해버린 겁니다. 와, 여기 정말 좋다. 이 한마디에 이 거대한 땅에 대통령 별장을 짓는 프로젝트가 바로 시작된 거죠. 하지만 이 아름다운 호수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곳에 살던 사천 가구 2만 6천 명의 주민들이 평생 살아온 고향을 떠나야만 했어요. 이 호수 밑에 그들의 삶의 터전이 그대로 잠겨 있는 거죠.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밀어붙인 사람이 바로 당시 경호실장이었던 장세동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대통령의 몸만 지키는 게 경호가 아니다. 기분까지도 경호해야 한다. 와, 이 말 한마디에 당시 권력을 향한 충성심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냥 다 드러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의 충성심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번 보세요. 술, 담배 끊는 건 기본이고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던 테니스까지 끊었대요. 제일 앞거는 이겁니다. 대통령이 아침에 산책하는 길에 혹시라도 새똥이 있을까봐 그걸 완벽하게 지우는 약품까지 자기가 직접 개발했다는 거예요. 기분까지 경호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이게 바로 그 시절 대통령을 둘러싼 권력의 민낯이었던 거죠. 그러면 대통령들은 여기서 진짜 편하게 쉬기만 했을까요? 천만에요. 사실 청남대는 그냥 별장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아주 중요한 정책들이 비밀리에 결정되던 곳, 이른바 청남대 구상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바로 이 시간 순서입니다. 보세요. 1980년 5월에 광주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희생됐잖아요. 그런데 불과 몇 달 뒤에 대청댐이 완공되고 그 풍경에 반해서 이 호화로운 별장 건설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시간의 흐름이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공식적인 기록만 봐도 이 정도입니다. 수많은 사상자가 나왔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시민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가고 있었는데 바로 그 시간에 다른 한쪽에서는 그들을 억압했던 최고 권력자를 위한 낙원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기막힌 아이러니 때문에 처음 이 이야기를 시작했던 여행자가 아름다운 청남대를 보면서도 광주의 아픔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제 청남대의 역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그 철문이 드디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 활짝 열리는 순간입니다.
변화가 정말 엄청났죠. 2003년 전까지 청남대는요, 철책이 4겹이나 둘러쳐진 국가 1급 비밀시설이었어요. 지도에도 안 나오는 곳이었죠. 그랬던 곳이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 하나로 지금처럼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공원이 된 겁니다. 권력은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지킨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자, 이제 다시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그 여행자의 시점으로 돌아가 보죠. 그는 청남대 가장 높은 곳 봉황탑에 서서 이 풍경을 내려다봅니다. 너무나 아름답지만 동시에 너무나 많은 모순을 품고 있는 이 공간을 보면서 깊은 생각에 빠지게 돼요. 이곳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하고 말이죠. 바로 그때 그의 머릿속에 한 문장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 묘비에 새겨진 글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라는 이 강력한 메시지 말입니다. 이 문장을 곱씹다 보니 자연스럽게 질문이 꼬리를 뭅니다. 그럼 도대체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건 뭘까요? 어떤 사람이 깨어있는 시민인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질문은 더 날카로워집니다. 과연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힘을 모은다고 해서 저 꼭대기에서 왕처럼 군림하려는 사람들을 정말로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거죠. 결국 망쳐버린 가족여행에서 시작된 이 하루는 하나의 무겁고 어쩌면 두려운 질문으로 끝을 맺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가 다시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을까? 아름다운 풍경을 보러 떠났던 뜻밖의 여행이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라는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됩니다.